사실은 이거 강연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교수 아니에요. 사실 교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요즘 방송 나오지만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이제 알베르토의 5가지 선택이에요. 저는 이제 아직까지 어리지만 32살밖에 안 됐어요. 네, 아직 어리지만 저도 이제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선택을 했어요. 살면서 당연히. 그래서 저는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제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울 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근데 제 생각은 어차피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 그런 분들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얘기들을 들어보시면 아마 나중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재미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보다 약간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뒤돌아보시면 저하고 똑같은 선택하셨죠. 어차피 저희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똑같이 선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뒤돌아보면 본인의 선택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당연히 저는 이제 이탈리아 되게 베네치아 지역에 있는 굉장히 되게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거기 태어났고 거기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거기서 살았고, 저희 이들에서 사실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되게 사는 게 되게 쉬워요. 그때 제가 특별히 선택한 거 없었던 것 같고 맨날 그냥 저희 수업이 이제 아침밖에 수업이 안 해요. 저희 8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1시까지 그렇게 하니까 물론 숙제 많지만 그때 되게 그냥 변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초등학교도 그랬고 중학교도 그랬고 고등학교도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축구하고 공부하고 음악 듣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이들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마치면 처음으로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되게 영향 미치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되게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의무 학교 그리고 의무적으로 다녀야 되는 그런 기간 마치고 나서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대학교 갈까 일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고, 이들이 사람도 역시 한국 사람처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대학교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죠. 고민이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어느 정도 공부 좀 잘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이제 괜찮은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가 좀 나왔고, 그래서 이제 5학년 되면 저희 5년이에요. 고등학교 그래서 5학년 되면 이제 대학교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솔직히 사람들이 그때 이제 19살이었는데 사는 거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고, 그때 어떻게 보면 어린이에요. 되게 어려요. 근데 엄청 큰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저는 이제 그때 제가 글 쓰는 거 그리고 책 읽는 거, 문학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철학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철학 되게 많이 공부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철학과 그런 데 들어가고 싶었어요. 아니면 국어국문학과. 근데 당연히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다들 반대하죠. 개구하면 취업이 안 될 거라고. 개구하면 그냥 병생 백수처럼 살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다들 당연히 의대 들어가야 된다, 법대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현재학 공부해라. 한국이랑 완전 똑같아요. 취업 보장돼 있는 그렇게 전공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제 그럼 공부 잘하니까 나도 현재학 공부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음이 되게 변하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마음이 되게 변하지 않았고, 뭔가 좀 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하고 싶다 그렇게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철학을 좋아하는데 철학 공부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을 하면서 동시에 제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찾아봤는데,
그래서 외국어 있잖아요. 외국어 공부하면 사실 이제 언어도 공부하고 나중에 좀 취업될 수도 있고 똑같이 이제 동시에 이제 그 나라의 문학이랑 뭐 철학 같은 거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태리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 독일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그렇게 공부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입학 설명회 다 다녀봤는데 뭔가 좀 재미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았어요. 사실 외국어 뭐 열심히 하고 외국에 나갔다 오면 혼자 배울 수가 있으니까 사실 별로 재미없었는데 그래서 약간 저는 혼자 배울 수 없는 것을 선택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혼자 알 수 없는 거, 좀 뭘 좀 되게 배우고 싶었어요. 뭐 새로운 거. 그래서 이제 그때 90년대였는데 그 일본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이태리에서. 왜냐면 이제 일본이 뭐 원래 잘 사는 나라고 또 아시죠? 뭐 유럽에서 이런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좀 관심도 있고 매력적이고 그래서 일본어 좀 어느 정도 인기가 있고 저희 고향의 베네치아에 이태리에 제일 좋은 아시아 뭐 동아시아 학과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오케이 결정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뭐 간지나 뭐 히라가나 카타카나 너무 예뻐 보이니까 이거 일본어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설득 결정하고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들에게 다 얘기하고 물론 부모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뭐 해봐라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첫날에 거기 설명회 입학 설명회 갔어요. 아직도 생각나는데 데려갔는데 이제 여기 왼쪽에 일본어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신입생들이 있었고 그때 좀 한 200년 정도 있었어요. 사람 좀 만났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중국어 공부하려고 하는 좀 신입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중국어 인기 없어가지고 한 3명 밖에 없었어요. 정말 몇 년들만 뭐 공부 못하는 애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갔는데 일본어 학과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갑자기 좀 안 맞는 거예요 저하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 되게 옷을 약간 되게 어둡게 입고 아시죠? 다 검정색이에요. 다 블랙으로 다 입고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좀 오타쿠 같은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되게 밝은 사람이고 뭐 밖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그거 아닌 것 같아서 물론 그거 누구랑 공부 같이 하는지 중요하잖아요. 일본은 중요한데 그래도 뭔가 좀 마음이 걸렸는데 보니까 중국어 거기 신입생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완전 좀 머리 튀고 약간 옷을도 좀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조금 날라리 느낌 그런 거 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암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냥 보통 내면의 목소리 듣고 그냥 바로 이렇게 했어요. 정말 여기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되게 바보 같은 그런 짓이었는데 왜냐면 굉장히 사람들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굉장히 좋은 중요한 선택이었는데 저는 1초 만에 그렇게 선택했어요. 정말 왜 이유도 없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뭐 너무 사실 모르겠어요. 일단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전혀 몰랐고 한자는 너무 예뻐 보이고 그리고 정말 새로운 세상 그렇게 열렸는데 그리고 똑같이 이제 철학이랑 문학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있어서 너무나 되게 열심히 행복하게 그렇게 대학교 다녔어요. 근데 이제 좋았던 거 저 이제 이태리에서 중어중문학과 많지 않아요. 딱 베네치아, 로마, 나폴리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대학교 다녔던 사람들이 몇 명밖에 없었고 30명, 30명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베네치아에서 사는 거 아니고 다른 지방에서 왔었어요. 다른 지방에서 와서 기숙사에 살거나 아니면 뭐 원룸이나 그런 데서 살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맨날 되게 가족처럼 살았어요. 다들 이제 부모님이 없고 거기 사니까 저는 이제 맨날 집에서 학교까지 왔다 갔다 했지만 맨날 뭐 친구 집에서 자고 그냥 지내시고 정말 저희 한 10명, 15명 정도 가족처럼 그렇게 됐고 아직까지 너무 되게 자주 연락하고 되게 좋은 일들 많이 나누는데 근데 제 친구의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학과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른 학과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집에서 가고 수업만 듣고 바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태리에서 고등학교까지 쉽지만 대학교 엄청 어려워요. 정말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되게 어려운 건데 제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공부도 많고 친구 없는 거예요. 왜냐면 왔다 갔다만 하고 수업만 듣고 집에 가고 되게 일반 이태리 사람들에게 대학교 시간에 물론 행복한 시기지만 동시에 또 되게 힘든 그런 기간인데 저는 이제 되게 그런 그룹의 안에서 소규모의 몇 명 학생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되게 편하게 대학교 다녔고 너무나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그렇게 대학교 다녔는데 역시 주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많았어요. 되게 왜냐하면 그때 저희 중국어 그리고 중국이 인기 별로 없었어요. 뭐 들어갔을 때 1997년이었으니까 정말 별로 인기가 없었고 7년이었나? 네. 어쨌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근데 너 중국어 왜 공부하냐? 그거는 쓸데없는 그런 언어인데 그거는 왜 하냐? 정말 친구들이 다 놀리는 거예요. 어디 누구 만나면 아 전공이 뭐야? 아 전 중국어예요.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이태리에서.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이 뭐 포르투갈어 아니면 세르비아어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낮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거야. 아 네가 좀 공부를 잘했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되게 괴로운 눈치 보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신기한 거 1학년, 2학년 때 계속 그랬어요. 되게 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 그런 전공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중국이 떴어요. 완전 아시죠? 지금처럼. 갑자기 이제 기사들이 나와요. 신문에서 뭐 미래 언어 중국어 이런 거 아니면은 영어 공부하지 말고 중국어 공부하자 이런 거. 갑자기 완전 되게 인기 없는 전공에서 완전 제일 뜨고 있는 그런 전공으로 됐어요. 걔는 저는 거기 완전 선배였죠. 그래서 저희 그때 정말 제가 입학했을 때 거의 한 20명, 25명밖에 없었는데 후배들이 한 뭐 100명, 200명, 300명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한국어 학과도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 중국어도 전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고 중국에도 가보고 여행 많이 하고 한국에도 왔고 취업은 또 사실 전공 때문에 지금 잘 된 거 아니지만 취업도 잘 됐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제가 살면서 첫 번째 가장 되게 큰 선택이었는데 사실은 선택 한 순간에 약간 너무나 책임 없이 선택한 것 같고 너무나 그냥 마음의 목소리만 듣고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나요. 첫 번째는 사실 저희 되게 학생들이 전공 때문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잖아요. 사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전공이랑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그때 저희가 다 되게 어리고 가능성이 앞에 열리는 가능성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 나이 때 몰라요. 그래서 그 나이 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전공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뭐 꿈이 의사 되는 거면 그러면 물론 의대 들어가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너무나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남들하고 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본인의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다 다른 길로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생각을 안 하고 머리로 생각을 안 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제가 좀 책임감 있게 열심히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거 되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대학교도 졸업하고 나서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19살 때 대학교도 입학할 때 모르는 거예요. 그때 몰라요. 길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을 사실 저는 대학교 때 되게 즐거웠던 이유가 친구들 덕분이에요. 너무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났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좋은 기억 많이 하고 아직까지 정말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두 번째 생각은 이거예요. 대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뭘 할 때마다 물론 그런 전공이나 뭐라고 하나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하는 사람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오타쿠 같은 사람 보고 약간 이거 아닌데 그렇게 다른 데에 간 거 그때 순간적으로 결정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오타쿠들이 별로 그런 말이 아닌데 약간 본인이랑 잘 맞고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되게 좋은 우정을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 같이 있는 거 되게 물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랑 똑같이 크게 꿈꾸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제 첫 번째 선택이었고 두 번째 선택은 이제 저희 대학교는 원래 3년인데 저희들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4년 동안 다녔어요. 왜냐면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1년 동안 언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어학연수 그렇게 갔다 와야 돼요. 스페인어 공부하면 스페인 갔다 오고 영어 공부하면 영국에 갔다 오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3학년 되면 이렇게 중국에 갔다 와야 돼요. 자매 학교들도 있고 그럼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학생들이 가장 설레하고 좀 기대되는 순간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중국에 가야 되니까 되게 중국어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하면서 돈을 모으고 이제 되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태리 사람들이 역시 중국에 갈 때 이렇게 북경에 있는 대학교랑 상하이에 있는 대학교 위주로 그렇게 가요. 왜냐면 그 대학교들하고 다 이제 자매 대학교들이니까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 서류 준비하면서 북경 대학교로 그렇게 가기로 결정했었어요. 돈을 모으고 공부하고 다 준비하고 이제 서류 내야 되는 날에 거기 이제 신청서 같은 거 다 작성해서 북경 대학교 갈 수 있는 그런 신청서 다 준비하고 이렇게 서류 제출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 도착하니까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이랑 그리고 후배들이랑 선배들이 이제 다 중국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한 100명 정도. 그래서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100명 중에 한 50명 정도 북경에 가는 거고 그리고 50명 중에 50명 정도 상하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줄 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되게 행복했는데 되게 즐겁고 그렇게 중국에 간다 그렇게 신났는데 갑자기 되게 우울해졌어요. 되게 이거 뭐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냐면 저는 정말 3년 동안 중국어 공부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오랫동안 상상했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되게 저한테 그런 미지의 세상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이태리 사람들하고 몇 명이랑 같이 가는 거니까 되게 시시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돼요? 혼자 중국에 가서 뭐 중국 사람 만나고 그렇게 뭐 모험하고 그런 거 상상했는데 50명이랑 같이 가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고민하다가 신천서 다시 그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자매대학교 중에 북경에 있는 대학교 2개랑 샹하이에 있는 대학교 하나랑 그리고 대련, 대련에 있는 대학교 하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사실 그때 대련이 뭔지 몰랐고 어디에 있는지 몰랐고 그냥 처음 보는 거예요. 대련이 뭘까? 그러니까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갑자기 혼자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냥 북경 말고 샹하이 말고 대련에 갈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저 혼자 가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혼자 가는 거 쉽지 않으니까 제 뒤에 제일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 2명 있었어요. 갑자기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북경 가면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태리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 그냥 대련에 갈까?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당연히 대련이 뭐야? 물어보는 거야. 대련이 뭐지? 그럼 다 설명하는 거야. 이거 다른 도시인데 다른 대학교 있는 우리가 쓰는 대학교 있는데 가자 이렇게 친구한테 그렇게 하는 건데 첫 번째 친구가 이제 못 본 사이니까 완전 공부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니까 거절한 거예요. 나 북경 가겠다고. 근데 뒤에 또 다른 그런 친한 친구 있었는데 거기도 가가지고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북경 말고 대련에 가자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약간 공부 못하는 스타일이었으니까 머리 길고 해막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좋다고 갑자기 자기도 땡기는 거예요. 다른 데 가는 거. 그러면 우리 둘이만 가자고 되게 재밌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신천서 다 이렇게 뒤져서 이렇게 대련에 갈 수 있는 그런 신천서 다시 빨리 그렇게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 번째 친구가 이제 우리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나도 가겠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결론 이제 셋이 되게 급하게 그렇게 준비했던 서류 그렇게 버리고 새로운 그런 대련에 갈 수 있는 서류 같은 거 만든 거예요. 엄청 빨리 5분 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줄 쓰고 서류 내려갔는데 거기 직원이 있었어요. 당연히 직원이 있었는데 전 그때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대련에 가는 거 맞는 건가? 좋을까? 부모님한테 이렇게 대련에 간다고 말하면 싫어하실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거기 서류 제출했을 때 직원분이 우리 보고 대련에 왜 갔냐고. 대련에 아무것도 없대요. 직원은 대련에 진짜 아무것도 없대요. 가지 말래요 우리한테. 그때 저의 선택이 완전 확실해진 거예요. 오케이 가야 되겠다. 직원까지 다 이렇게 반대하니까. 그래서 되게 확신을 얻었고 대련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확신을 얻었고 그냥 저희 대련에 갈 준비했어요. 근데 역시 대련에 가는 거 너무나 좋았어요. 일단 도시가 너무 좋고 되게 깨끗하고 공기가 좋고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태리 사람 3명밖에 없었어요. 거기 갔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만나고 중국 친구 되게 많이 사귀었어요. 외국인이 별로 없으니까 맨날 중국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중국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저의 와이프 거기 아내가 또 거기서 만났고 그리고 너무 정말 되게 최고였어. 대련에 가는 거 저한테 이렇게 공부하기 위한 완벽한 환경. 정말 저희 중국 학생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맨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맨날 되게 잘 지내다가 한 번 북경으로 갔어요. 저희 이렇게 친구 만나러, 이렇게 이들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북경에 갔는데 북경에 있었던 게이들이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업만 한다고 하고 수업만 하고 되게 힘들고 공부할 게 되게 많고 친구 없는 거예요. 중국 친구도 없고 외국인 친구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왜냐면 이제 이렇게 유명한 대학교니까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그리고 사실 중국말도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공부만 하니까 실제로 중국 사람들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께 그리고 또 최악의 되게 제일 안 좋은 거 다 이들이 친구니까 맨날 이들이 사람끼리만 노는 거예요. 주말이 되면 그냥 같이 놀고 뭐 그냥 평일날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주말에 이들이 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식당 가봤는데 이들이 친구들이 주문도 못하는 거예요. 메뉴 봤는데 메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맨날 이렇게 학생 식당에서 그렇게 말 먹으니까 레스토랑 간 적이 별로 없었고 근데 저희가 저희 3명 대련에서 있었던 사람 메뉴 완전 잘하는 거예요. 그냥 막 보고 와 뭐이래? 웨이터 부르고 시키고 정말 그냥 이렇게 일상 중국 생활에서 한 것처럼 되게 편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제가 되게 느꼈어요. 정말 잘했다. 정말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고 샹하이 갔을 때 똑같았어요. 샹하이 있는 사람들이 역시 또 맨날 이들 사람끼리만 놀고 중국 친구 없고 음식 주문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정말 대련에 가는 게 저도 너무나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뒤돌아보면 되게 제 인생에 영향 미쳤던 그런 정말 큰 영향 미쳤던 그런 선택이고 최고였어요 정말. 뭐 와이프까지도 만났는데 네 그래서 근데 지금도 그것도 사실 제가 순간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똑같아요 정말. 북경 갈 뻔했는데 딱 순간적으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바로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근데 좀 사실 마음이 자주 이렇게 바뀌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절대 제가 결정 하나 하면 끝까지 가는데 그때만 약간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만의 길을 그렇게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뒤돌아보면 역시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물론 남들이 가는 대로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안전적이고 편하고 그리고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반대로 이제 혼자 가는 것도 되게 장점이 있어요. 물론 단점도 있지만 안전하지 않고 되게 도전을 해야 되고 위험성이 있고 그런 거지만 끝까지 갈 수가 있으면 남들이 가는데 안 가고 혼자 다른 데로 가면 책임감 있게 끝까지 갈 수가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때도 이제 제 친구들이 역시 북경에 있는 그런 명문대 유명한 대학교들이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장이 되게 잘 돼 있었는데 친구들에게 말하기가 되게 잘 좋았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대전에 갔고 유명하지 않은 대학교로 갔는데 보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친구들에게 설명할 때마다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어디서 이렇게 유학했냐고 물어보면 좀 대련에서 했다고 말하면 대련이 뭔지 모르고 다 설명해야 되고 뭐 힘들었는데 근데 결론은 실제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역시 뭐 남들이 가는데도 좋지만 가끔 자신 있으면 그리고 꿈이 있으면 따로도 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장 중요하지만 이렇게 안에 있는 거 내용을 또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보면
네. 좀 물 좀 마실게요. 죄송해요.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다행이에요. 아 자막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 롯데백화점한테 얘기했어요. 꼭 자막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필요 없으세요? 아 다행이에요. 다음번에 꼭 자막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도 갔고 교환학생으로 어학연수도 갔다 왔고 드디어 졸업한 거예요. 졸업했어요. 힘들게 되게 힘들었지만 졸업한 거예요. 졸업했고 이제 뭐 거기도 이제 똑같아요. 한국이랑 졸업생들이 가장 큰 고민 취업이에요. 저희도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완전 다들 뭐 여기저기 지원하고 하루 종일 인터넷에서 뭐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고민하고 뭐 똑같아요. 뭐 스펙 준비하고 저희도 HSK 중국어 저 토플 말고 그런 HSK 공부했고 예 그래서 똑같아요. 완전 똑같은데 저도 뭐 마찬가지로 되게 여기저기 지원하고 준비하고 있었고 솔직히 그때도 이제 뭘 하고 싶을지 잘 몰랐어요. 왜냐면 또 중국어라는 전공이 뜨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일자리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좀 다행히 되게 운이 좋았어요. 여기저기 지원해 봤는데 영국, 아일랜드에 있는 대기업에 인턴십 지원했는데 합격한 거예요. 되게 운이 좋았고 그래서 이제 벌써 다 계획이 그대로 돼 있었어요. 이제 빨리 졸업하고 아일랜드 가고 뭐 1년 동안 회사에서 인턴십하고 그리고 사실 저희 한국 이들이가 이제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좋은 데서 인턴십하면 그리고 취업하기가 굉장히 더 쉬워요. 계속 회사에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그렇게 잘 됐으니까 오히려 친구보다 많이 고민 안 하고 편하게 그냥 이렇게 졸업 논문만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의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걸리는 거 두 개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중국에 있는 동안에 중국에 사니까 여행 되게 많이 했어요. 여기 저기 중국 북부 정말 거의 다 가봤어요. 여기저기 뭐 공부하고 여행만 했어요. 근데 정말 여행 처음으로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많은 여행하니까 되게 여행하는 거 좋아하는 거 되게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정말 여행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뭐 물론 책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행하면 새로운 문화랑 접촉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 만나고 정말 구경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거 되게 많다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면 어차피 여행을 많이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걱정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민이 제가 중국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났었어요. 대련에 우리랑 같은 반에 있는 한국 사람, 한국 여자 이렇게 마음에 들었는데 사귀고 있는 거 아니었고 썸 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두세 번 거절당했어요 사실. 두세 번 거절당했고 그래도 이제 뭐 친구하기로 했으니까 되게 이틀이 돌아가서 뭐 맨날 화상 통화하고 스카이프 그런 거 하고 메일 보내고 그랬어요. 이제 거의 6개월 동안 사귀는 거 아니었지만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연락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만약에 취업해서 아일랜드 가면 그 여자 이제 더 이상 못 만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어차피 그 여자 한국에 있고 저는 뭐 아일랜드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걸리는 거예요. 여행하고 싶었던 거고 또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자를 다시 좀 보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저 이제 이태리에서 저희 졸업할 때 논문 써야 되고 이렇게 졸업식에 교수들 앞에서 다 발표해야 돼요. 되게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고 힘든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다 발표 준비 다 하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 힘들고 같이 졸업할 친구 5명이랑 프랑스 여행 갔어요. 캠핑카라반 타고 거의 한 2주일 동안 친구 5명 이렇게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좀 다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프랑스 여행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 꼭 졸업해야 되는 사람이고 다 친구고 맨날 이제 여행하면서 운전하면서 얘기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뭐 이것저것 얘기했고 대부분 얘기 미래에 대한 얘기였죠. 아 뭐 너 뭐 어떻게 하냐, 너 취업했냐, 어떤 회사 가고 싶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제 고민이 얘기했어요. 뭐 저 여행 좋아하는데 그리고 뭐 여자도 좀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어떤 친구가 너 취업됐는데 왜 고민을 하냐? 그냥 빨리 회사 들어가서 그러면 일해라. 뭐 왜 고민하냐? 너 잘 됐다고 그런 친구도 있었고 아니면 저한테 저랑 대련에 같이 와준 사람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머리 긴 사람. 머리 긴 친구가 자기 저한테 계속 꿈에 대해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너 꿈이 뭐냐, 뭐 하고 싶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가 취업하고 나서 본인이 사실 전공이 중국어였지만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하는 거, 저는 졸업하고 나서 취업 안 하고 사진 공부하겠다. 포토그래퍼 되고 싶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갑자기 정말 전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왜냐면 저는 그때 22살이었어요. 23살? 한국 나이로 23살? 23살이었는데 벌써 제가 생각하는 거 빨리 취업하고 빨리 돈 벌고 사회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른 됐으니까. 근데 제 친구가 우리 시간이 많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2살밖에 안 되는데 시간이 많다고 왜 걱정하냐. 천천히 하고 싶은 거 해라. 시간이 많다고 계속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급하니까 이렇게 얘기 안 듣다가 갑자기 저도 그래도 좀 도전해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여행 좋아하니까 여행하기로 짧은 시간에 여행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살짝 또 한국에 보낸 것도 좀 결정했고 한 달 동안 정도 그리고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취업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인턴십 그거 취소시키고 다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들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재밌는 거 사실 제가 어느 정도 그때 돈이 많지 않았지만 한 15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딱 비행기표 사고 한국에서 딱 한 달 동안 좀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었는데 근데 비행기표 예약하려고 했었는데 또 갑자기 재미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비행기 타는 거 너무 쉬워요, 사실. 나가서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도착하고 어떻게 약간 좀 너무 쉬운 일이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하기도 좀 그랬고 약간 명분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뭐 어차피 시간이 많으니까 취업하고 나서 시간이 많으니까 갑자기 제가 만약에 기차 타고 가면 돈이 얼마나 나올까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기차 타고 가면 이태리에서 한국까지 기차 타고 가면 돈이 오히려 비행기보다 더 싸요. 더 싸요. 갑자기 결국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럼 기차 타고 갈까? 그래서 뭐 갑자기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그렇게 찾아보기 시작했고 너무나 재밌고 설레하고 결론은 그냥 기차 타고 한국까지 가기로 결정했어요. 어차피 시간이 많으니까. 돈도 이제 저렴하게 가면 얼마 필요 없어요, 사실. 맨날 유버스에서 차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결론 베네치아에서 출발해서 부다페스트
이렇게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리고 키예브 그리고 모스코 이렇게 모스크바 가고 그리고 거기 이렇게 기차 타서 이렇게 뭐라고 해요? 횡단 기차? 그리고 열차 타서 러시아 좀 가장 큰 도시 이렇게 구경하면서 라디보스톡까지 가고 배 타고 한국에 오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래도 뭐 계획 다 짜고 다 마음을 먹고 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당연히 되게 힘들었죠. 왜냐면 갑자기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 취업을 빨리 한 학생, 한 아들이 부모님한테 가서 저는 엄마 이렇게 취업했지만 회사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했고 나는 여행 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직까지 생각나는데 이렇게 주방에서 그렇게 다 앉아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 이렇게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너 왜 한국에 갔냐? 전공 중국어인데 왜 한국에 갔냐? 한국이 사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는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취업 잘 되는데 왜 여행 갔냐? 그리고 비행기 타면 편한데 왜 기차 타고 가냐? 엄마가 이해 안 되시는 거고 아빠가 말씀해 주신 거 러시아 가면 사람들이 너를 죽일 거라고 얘기해서 러시아 너무 위험하니까 거기 가자마자 바로 사람들이 죽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칼로 목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아빠 좋다 러시아 가지 말라고 그런 입장이셨죠. 그래도 저는 그냥 좀 결정했으니까 가겠다고 얘기했고 결론 출발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거의 한 달 반 동안 여행했는데 최고였어요 정말. 처음으로 혼자서 그렇게 여행했고 도시마다 가난해 보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낭이랑 기타 그리고 기타 그래서 배낭이랑 기타 끝. 그리고 되게 가난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뭐 밥 사주고 잘 챙겨주고 되게 정말 너무 굉장히 되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리고 러시아가 위험하지 않다고 그렇게 기다렸어. 물론 한국보다 좀 더 위험하지만 뭐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모든 나라 어디 가도 사람들이 다 물론 안 좋은 사람도 몇 명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도 역시 러시아에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맥주 주는 거예요. 바로 아니면 음식 주는 거고 정말 이렇게 정말 너무 좋은 그런 경험이었고 결론 한국까지 그렇게 오게 됐어요. 근데 한국에 오는 것도 힘들었고 오니까 솔직히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태리에서 여름에 비가 거의 안 와요. 맨날 하늘이 되게 맑고 날씨 좋고 따뜻하고 그런 건데 제가 왔을 때 장마가 굉장히 심한 그런 한 해였어요. 그래서 속초에서 춘천까지 오고 춘천에서 원룸을 하나 얻었고 근데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잘못했고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맨날 비가 왔어요. 맨날 여름인데 정말 맨날 비 오고 되게 이렇게 저게 방 안에서 굉장히 거의 우울증 걸릴 뻔했어요. 정말 알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알 게 없었고 그리고 지금 그 아내랑 와이프랑 좀 다시 만나고 사귀기 시작했고 근데 그래서 원래 한 달 정도 있었어야 되는데 한국에 결론은 그냥 계속 있게 됐어요. 계속 있게 되는데 근데 뭐 정말 몇 년 동안 쉽지 않았어요. 뭐 아시죠? 외국에 나가면 돈 별로 없고 뭐 일 찾아야 되고 언어의 문제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에 온 지 7년 넘었고 뒤돌아보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한국에 왔으니까 뭐 고마운 분을 너무 많이 만났고 좋은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났고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요즘은 또 방송까지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들이 있었으면 아니면은 뭐 모든 사람을 하는 것처럼 빨리 취업하고 그랬으면 사실 이런 많은 경험들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힘든 선택이었는데 결론은 정말 잘 된 거예요. 근데 왜 잘 됐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일단 제가 끝까지 책임졌기 때문에 잘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한국에 오고 나서 힘들 때 되게 많았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을 때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때는 포기하지 않고 자존심도 있으니까 사실 포기하지 않고 뭐 그냥 끝까지 어떻게 하든 그렇게 참았고 일도 뭐 이것저것 해보고 정말 이렇게 통장에 방원이 있는 그런 있을 때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뭐 맨날 저렴한 것만 먹고 아니면은 시장 볼 때 뭐 여러 군데 다녀보고 네, 되게 힘들 때도 많았고 이렇게 좋을 때도 더 많았고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제가 되게 어려운 선택을 했고 끝까지 이렇게 책임졌기 때문에 잘 되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냥 그때 가서 뭐 힘들 때 다시 돌아오고 그랬으면 망했을 텐데 정말 그러면 뭐 부모님의 잔소리도 듣고 너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런 근데 결론은 그것 때문에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용기가 있어서 잘 된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머리 긴 친구의 얘기 듣고 그 친구 맨날 꿈이 뭔지 생각해보고 그거 해라 우리 시간이 많다 계속 얘기한 거예요. 맞았던 것 같아요. 살면서 우리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아요. 10대 때도 그랬고 20대 때도 그랬고 30대 때도 그랬고 그리고 아마 아직 잘 모르겠지만 40대도 50대도 그럴 거예요. 우리 항상 늦었다고 못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꿈을 달아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쉽지 않아요. 일단 꿈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알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사실 사는 게 더 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때 아마 되게 비현실적으로 결정했어요. 뭐 기차 타고 여행 가고 뭐 취업하고 이들 사람들이 모르는 나라로 그렇게 가기 결정하고 이유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여자 때문에 간 거고 근데 결론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기차랑 비행기의 차이도 되게 저한테 자주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빨리 가고 쉽게 가고 안전적으로 갈 수가 있지만 중간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못해요. 뭐 중간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기차 타고 가면 위험하고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 다 보여요. 정말 이렇게 창문에서 다 보이고 내리고 도시 구경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저희 자주 살면서 비행기 탈 수가 있는데 사실 그때 조금만 기다리고 기차 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더 많은 것들을 그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면서 비행기 타는 것보다 기차 타는 게 더 좋다고 그런 것도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선택 대학원이에요. 이거 그냥 짧게 얘기할 건데 그냥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거의 6개월 동안 살다가 돈이 없으니까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인턴십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사실 돈이 많이 주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생겼고 밤에 또 이제 알바 같은 거 했어요. 뭐 이태리 말 가르치는 거. 네, 거기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래 잘 안 보이니까 그리고 공부 좀 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이제 지원해보고 잘 돼서 약간 외국인을 위한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겼어요, 요즘 한국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유명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이렇게 붙어서 거기 이제 대학원 가기로 그렇게 결정했어요. 되게 영어로 다 영어로 지낼 때는 그렇게 그런 과정이고 다른 외국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보니까 마치고 나서 쉽게 취업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대학교였고 그래서 저한테 되게 좀 완벽한 그런 상황이었죠. 공부하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뭐 악사만 하면 그거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대학원 가기로 결정했는데 그때 이제 대사관에서 인턴이니까 외교관 분들이 가기 싫은 그런 행사들은 다 갔어요. 이렇게 높은 분들이 가기 싫으니까 그냥 밑에 사람들이 많이 보냈잖아요. 거기 가면서 되게 많은 교수들을 만나게 됐어요. 여기저기 그렇게 교수들을 만나게 됐고 특히 이제 교수님 한 분이랑 굉장히 좀 친해졌어요.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유명하신 분이니까 많이 만나 뵙고 얘기 많이 들어보고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공부 좀 더 하고 싶다고 혹시 뭐 대학원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 얘기하면서 이 교수님이 저한테 저 밑에서 대학원 다닐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본인이 TA 필요했는데 그리고 이제 장학금도 어느 정도 좀 줄 수가 있다고 했고 자기 밑에서 그렇게 대학원 다니자고 다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이 교수님이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활동 많이 하시는 분이시지만 가르치는데 춘천이에요. 강원대학교. 근데 저는 강원대학교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와이프 고향 원래 집이 원래 춘천이니까 그때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어학당 거기 다녔었어요. 강원대학교에서. 그래서 강원대학교를 알고 있었는데 근데 약간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강원대학교 외국에서 인정받는 대학교 아니고 제가 이들이 가서 강원대학교에서 이렇게 대학원 다녔다고 말하면 사실 뭐 별로고 인정해줘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리고 또 이제 안 그래도 영어로 공부하는 것도 맞았던 것 같고 한국말도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결론 사실 서울에 있는 그런 대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이렇게 교수님에 좀 끌렸는데 근데 학교는 안 그래도 좀 유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좀 끌렸죠. 그래서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대학원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대학원 다니고 싶었던 이유가 사실 이 공부였어요. 공부 좀 더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좀 더 배우고 싶고 제가 부족한 거 그렇게 인정해서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있어서 대학원 가기로 결정했는데 사실은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대학원 가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어차피 한국인데 오히려 뭐 미국에 가서 다니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보다 제 태도랑 그리고 저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예일이나 뭐 프린스턴 들어가도 본인이 열심히 안 하면 배울 게 없어요.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 사실 열심히 안 하고 잘 안 챙겨주고 그러면 더 힘들고 학교 아무리 좋아도 배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하다가 교수님 분이 굉장히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대단하신 분이시고 지식 좀 풍부하시고 그리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거의 15년 동안 뭐 미국에서 교수했기 때문에 영어도 굉장히 잘하셨고
그래서 문제는 결론 대학교였죠. 대학교 뭐 좋은데 가야 되냐 아니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집안 대학교 가야 될 그런 고민이었는데 결론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강원대학교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물론 교수님. 저는 나중에 석사 그렇게 학위 그렇게 따도 사실 그거는 저는 뭐 어디 스펙식으로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걔 교수님 밑에서 많이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세 번째는 역시 서울 말고 작은 도시 가면 한국말을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이면 사실 다 외국인 만나기가 쉽고. 네 번째는 저는 그때 이제 춘천에 살고 있었던 여자랑 사귀고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거의 대사관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장거리 연애였잖아요. 주말마다 버스 타고 춘천 가고 서울에 들어오고 평일날 못 보고 주말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는 쉽지 않고 오래도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중요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강원대학교 가면 자주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결론 벌써 합격된 잘된 그런 서울대학교에 안 가기로 결정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안 가기로 결정하고 다 취소시키고 결론 강원대학교로 갔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회사도 다니고 반성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제가 한국말 되게 못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잘하는지 아니지만 그때 강원대학교 가서 정말 한국말 배웠어요. 왜냐면 이제 물론 과정 같은 거 공부하는 거 다 영어였지만 맨날 이제 동아리도 다니고 축구 동아리도 다니고 100배로 완전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학교 생활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때 정말 외국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맨날 한국말 쓰고 한국말 듣고 그리고 한국 친구 그때 정말 제일 많이 사귀었고 그때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맨날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역시 서울에 있는 것보다 지방에 있으면 그런 것 더 접촉하기가 더 쉽고 더 편하고 공부도 이제 역시 교수님이 잘 챙겨주시니까 굉장히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좀 배웠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도 자주 만나니까 역시 연애할 때 자주 보는 게 좋죠. 그래서 그때도 사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지만 여기 좀 아마 학생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런 이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맨날 모든 학생들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사실. 물론 자기 점수도 이제 자기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결론 어느 대학교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게 큰 고민이잖아요. 물론 저는 한국 사람 아니고 외국인이니까 좀 다르긴 한데 제 생각에는 대학교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자기의 태도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든 뭘 공부하든 이렇게 배움에 대한 태도, 자기 태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누군지 정말 너무 중요해요. 제 생각에는 대학교 가고 집에서 열심히 좋은 교수님한테 배우면 더 많이 똑같이 아니면 더 많이 공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학교 가는 거 제일 좋은 거지만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도 그랬고 학교 공부할 때 학교 이름만 아니면 남의 그런 눈치만 보는데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몇 분 계실 텐데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
배움에 대한 태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유명한 대학교 안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케이스들이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스티브 잡스도 졸업도 못했는데 배움에 대해도 굉장히 이렇게 강하고 호기심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고 그건 일단 비결인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또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런 강원대학교 대학원 나왔으니까 결론 취업도 굉장히 잘 됐고 오히려 사람들이 호기심이 가요. 이렇게 이력서 볼 때 오히려 좀 이렇게 특이한 거 있으면 이렇게 사람을 뽑는 그 사람 입장에서 더 호기심이 가요. 이력서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네 그렇게 됐고 잠시만요. 마지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선택 결혼이에요. 결혼. 여기 혹시 아마 결혼하신 분 40% 정도 되실 것 같은데 30%? 많이 계시죠 그래도 10% 정도? 아닌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이거 아마 제일 중요한 건데 왜냐면 이혼할 수도 있고 결혼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거 다른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사는 거잖아요. 진짜 사람들이 왜 결혼할까 저도 지금 생각 많이 해봤는데 말이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사람 되게 많은데 딱 한 명만 골라서 평생 같이 사는 게 좀 논리 없는 그런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저도 역시 결혼했고 아직까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정말 너무 행복하고 아내 덕분에 정말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이실 텐데 저도 왜 결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어떤 현재 연구원 그런 데 다니고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 이제 이렇게 외국에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하고 행사 같은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이태리 말이나 영어 그런 게 좀 잘하는 사람 필요해가지고 결론 거기서 취업해서 거기서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26살이었고 안무나이도 27살 만으로 26살이었고 돈이 하나도 없었고 시작했을 때 입사했을 때 왜냐면 이제 대학원 다니고 학생이니까 돈이 정말 한 10만 원? 정말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 춘천에 있고 저는 여기 서울에서 이제 회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랑 사귄 지 거의 이제 3년 반 그렇게 4년 정도 되는데 갑자기 저 혼자 그냥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일단 그 여자를 물론 좋아했고 잘 맞았고 약간 어차피 결혼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고 되게 약간 평생 같이 살 만한 여자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둘이 결혼에 대한 얘기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어리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런 얘기 잘하네요. 그래서 결혼 얘기 하나도 안 했고 저 혼자 그냥 결혼할까? 결혼을 할까? 그렇게 혼자 생각한 거예요. 되게 순수하게. 근데 그때 이제 서울에 혼자 사니까 보증금 돈이도 없고 고시될 같은 데 살았어요. 고시원에 살았고 그래서 맨날 고시원 월세 나가잖아요. 한 40만 원, 45만 원 정도 나가고 월급이 잘 안 됐어요. 많이 안 됐어요. 한 2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월급이었고 그리고 사야 되는 그런 생활 비용 같은 것도 있으니까 결론 다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앞으로 한 10개월 동안 한 달 70만 원 정도 저축 가면
그러면 700만 원 정도 되고 그 돈으로 결혼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웃기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저는 막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되게 열심히 돈 모으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맨날 뭐 시장 볼 때 여러 군데 마트 여기저기 다녀보고 뭐 이렇게 가격을 비교하고 정말 이렇게 동네 아줌마처럼 그렇게 사는. 커피 단연히 커피 안 마시고 점심 시간에 점심 얻어먹을 수 있으면 맨날 임원들하고 같이 먹었어요. 아 박사님. 되게 그런 거 재밌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저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고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물론 와이프한테 여자친구한테 계속 얘기 안 하고. 그래서 결론 1년 동안 그쵸 한 1년 아니고 한 10개월 동안 770만 원 정도 750만 원 정도 모았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프로포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 해야 되니까 물론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었죠. 혼자 많이 했고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약혼 반지 같은 거 프로포즈 해야 되니까 사러 갔어요. 사러 갔는데 왜 돈이 없잖아요. 700만 원 필요하니까. 그래서 사러 갔는데 거기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반지 되게 마음에 드는 거 좀 봤어요. 뭐 그 말이 되게 좋지만 일단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서 그 반지 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되게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20분 동안 거기 이렇게 가게 안에서 돌았어요. 고민하면서 일단 그때 저한테 30만 원 엄청 큰 돈이었어요. 사실 뭐 한 달에 70만 원 그렇게 저축해야 되는데 30만 원 완전 큰 돈이었고. 그리고 약간 결혼이라는 거 그때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산상이었는데 꿈이었는데 갑자기 정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프로포즈하면 그러면 결혼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제 완전 고민하게 되는 거야. 진짜 나 딱 한 여자랑 그렇게 변호사님 사고 싶을까? 나중에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되게 정말 여러 가지 뭐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했죠. 근데 저는 원래 보석 같은 거, 반지 같은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여자한테 선물로 해준 적도 별로 없고 그런 건데. 근데 그때 이제 어차피 약간 반지 필요하니까 저는 사야 되고 되게 반지 구매하는 것은 되게 큰 산진이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정말 꿈에서 상상해서 현실로 그렇게 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결론은 20분 동안 고민하다가 사기로 결정했고 30만 원 내고 이제 프로포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 조금 준비하다가 처음으로 정말 사귄 지 그때 이제 4년 되었는데 처음으로 여자친구한테 전에 정말 결혼 얘기 한 번도 안 했었어요. 프로포즈 한 거예요. 프로포즈 했어요. 그냥 너랑 계속 같이 살고 싶은데 결혼하자고 그렇게 얘기했고 결론은 여자친구도 자기도 어리니까 사실 27살이었는데 그냥 결혼하자고 그랬고. 그래서 그때가 물론 당연히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데 다 너무 좋았고 설레고 완전 좋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돈이. 계산해 보니까 저희 정말 700만 원 벌면 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돈이. 두 번째 이제 부모님. 여자친구 한국 사람이고 물론 부모님 한국 분이시고 저 이제 외국인이고 부모님 이들이 있는데 그리고 집 문제도 있고 보증금 하나도 없었는데 사실 700만 원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구해야 되고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근데 어쨌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어느 정도 좀 날짜 잡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도 얘기했고, 제가 옛날에 뭐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상견례 화상 동화 그런 거 재밌었어 되게. 그걸로 했고, 그래서 뭐 부모님들이 결론 잘 된 거예요. 우리는 물론 고민이 많았지만 제 부모님도 그랬고 이제 여친 부모님도 그랬지만 결론 하고 싶으면 그래도 해라 그렇게 했고, 돈이 없으니까 결혼식을 되게 저렴하게 했어요. 당연히 춘천에 있는 그런 호텔에서 야외 그런 결혼식 같은 거 했는데 해보니까 700만 원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냥 이렇게 돈 있으면 물론 더 편하지만 이것저것 다 좀 어느 정도 재밌게 하면 저렴하게 하고 뭐라고 이렇게 가끔 꼭 제일 비싼 거 안 써도 돼요. 좀 더 이렇게 장의성 그렇게 활용해서 그렇게 이것저것 좀 하면 괜찮으니까 결혼도 했고 집도 결론은 잘 구했어요. 그냥 월세부터 그렇게 시작했고 보증금 없으니까 결론 월세부터 시작했고 결론은 이제 회사랑 더 좀 얘기 잘 되니까 회사에서 뭐 보증금 내주고 이것저것 잘 됐는데 이제 거의 결혼한 지 3년, 그죠? 3년 넘었고 3년 반 됐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되고 있고 근데 그래서 너무나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돈이 없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동시에도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와 되게 순수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지금 32살에 결혼해야 되면 최소 몇 천만 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반지도 30만 원짜리 아니고 최소 뭐 100만 원, 150만 원 그렇게 그런 기준도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집도 아마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못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돈부터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떡하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해야 되면 걱정이 많으니까 여자친구한테 갑자기 얘기하고 뭐 서프라이즈하고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조금씩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냐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물론 좋지만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그때 갑자기 얘기하는 거 훨씬 더 좋았어요. 마음을 바로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뭘 정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든 결론 그 일이 좀 노력만 하면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 진짜 제가 경험해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경험 아셨던 것 같은데 그때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돈이 없어도 상관없고 외국인이어도 상관없고 뭐 보증금 없어도 상관없고 정말 다 할 수 있고 한 명만 노력해서 그렇게 잘하면 잘 될 거고 한 명 말고 2명까지 그렇게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정말 잘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실 분들은 결혼뿐만 아니라 전 지금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가끔 걱정하는 것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 생각은 잘 살고 있고 재미있고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어쨌든 오늘 저희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살면서 이렇게 5가지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 있으시면 아마 마이크 바로 갖다 드릴 거고